네, 안녕하세요. 하늘문 TV입니다. 어, 네, 계속해서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바로 알자라는 그런 시리즈로 계속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예, 제가 좀 목소리가 많이 잠겨 있어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한성 감옥에 갇혀 있었던 청년 이승만이 또 그 감옥 중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 또 변화받은 어, 예, 어,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린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화받은 그런 모습들 안에서 또 감옥에서 지냈었던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또 러일 전쟁이 터지는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러일 전쟁의 승자의 식민지가 또한 어, 조국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통곡하며 24세의 청년이었던 이승만은 이제 그 영안사전을 쓰고 있었는데 그것을 중단하고 대중들을 계몽하기 위한 그런 대중계몽서로 독립정신이라는 그런 책을 탈고하게 됩니다. 훗날 이제 미국에 건너가서 6년 후에 이제 발간을 하게 되는데요. 그 책은 결국에 나중에 기독교 입국론에 또 기초가 되는 것이 되는 그런 책을 또한 감옥 중에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그런 뜨거운 애국심을 또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대목이 되었습니다. 네, 지난번에 그렇게 한성 감옥에 있었던 그 이승만은 그 후에 이제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탄원서를 냈고요. 그러한 가명을 세 번에 걸쳐서 비로소 이제 30살의 나이에 석방이 됩니다. 감옥에서 풀려나오게 되는데요. 무려 24살에 들어가서 30살에 5년 7개월의 그 기간 동안 이승만은 감옥에 톡하고 있었던 그 기간들이 그만큼 길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오자 사실은 계속해서 그 대한제국을 위협하고 있는 러시아와 청나라 또 일본의 그러한 위협 가운데 변화되어 있는 모습들을 또 보는 가운데 선교사들이 이승만을 아끼고 또 사랑했기에 안전을 위해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네, 그런 권면을 하게 되고 계속 본국에 남아 있다가는 큰 위험을 맞이하고 또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으로 떠나게 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고종이 1882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라고요. 어, 이제 그 조선이 제3국의 그러한 침략을 받게 되었을 때 미국이 절대적으로 그것을 방어하고 막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러한 조약이었었는데요. 미국에 가게 된다는 소식을 들은 고종이 이제 밀사로 보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승만은 거기에 승낙하지 않았어요. 무능한 그동안 부정부패의 어떤 근본적인 지도자가 잘못 썼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것을 이승만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무능함에 대답해 줄 수가 없었고 그래서 고종을 만나지 않았고 대신에 이제 그를 아끼고 있었던 그 민영환, 민영환의 밀사로 민영환이 보내주는 그 밀서를 가지고 결국에 고종 황제의 밀사가 아닌 대한제국 정부의 밀사 자격으로 또한 겉으로는 유학생의 신분으로 이제 미국으로 향해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제물포항을 거쳐서 또 일본 고베를 지나서 이제 하와이로 드디어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 이승만이 간
미국에 간 그 일들 가운데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그때 당시에 그 신문에 나왔었던 기사를 잠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의 그 미국행은 당시 신문에 보도될 만큼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대한매일신보 11월 5일자 영문판에는 최근에 정관당한 제국신문의 주간 이승만은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출국했다. 그는 3년 동안 떠나 있을 예정이다. 네, 이렇게 보도했고요. 또 황성신문 11월 5일자에는 이승만이 유람차 미국으로 떠났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후에 1904년에 11월 4일 이승만은 신분을 숨긴 채 제물포항에서 일본 고베를 경유해서 하와이로 가게 되었고요. 또 그곳에서 하와이로 갔을 때 많은 교포들이, 그리고 또 윤병구 목사님과 그리고 많은 교포들이 그렇게 환영을 해주었습니다. 예, 애국자 청년 이승만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많이 컸었던 것이죠. 그래서 피곤을 무릅쓰고 그 애화농장에 가서 200여 명의 그 교포들 앞에서 밤이 새도록 계속 애국 강연을 했습니다. 청년 이승만이. 그 200여 명 남짓한 그런 한인 노동자들 앞에서 애국 강연을 했던 이승만, 그리고 그 안에서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울분을 그리고 또 독립에 대한 사모함을 그 연설 가운데서 담을 수 있었는데요. 그 연설이 마치고 나면은 그 당시 이제 그 스코틀랜드의 민요인 올드랭사인이라는 그 곡조에 맞춰서 가사를 붙인 그 애국가를 제창하고 그 애국 강연을 마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편의 드라마나 영화처럼 그 이승만을 바로 알자 이 시리즈를 연재하면서 느끼는 거는 정말 이렇게 영화 같은 삶을 사신 분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시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또한 개인적으로 해보게 됩니다. 네, 이승만은 러일 전쟁 마무리를 위한 포츠머스 강화 조약 그 회의에 참석해서 조선의 독립에 대해서 외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또 시카고를 거쳐서 드디어 이제 워싱턴에 도착하게 됐는데요. 딘스모라는 하원 의원을 만나서 이제 민영환이 주었었던 그 추천서를 또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딘스모가 존 헤이 그 당시 미 국무장관에게 면담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게 돼요. 그래서 드디어 그 작은 나라 대한제국의 정말 작은 약소 민족이었던 그 나라의 왜소한 그 청년 이승만이 드디어 미국의 그 국무장관 존 헤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국무장관을 만나서 이제 이승만은 그동안에 저희 그 대한제국을 위해서 어떤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지하고 또 보장하는 그러한 협약을 이제 위해서 승낙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돼요. 이승만과 만난 존 헤이 국무장관은 이제 그 조미 조약에 있는 그 협약을 이행하고 또 거기에 되어 있는 제반 수칙들을 이행하기로 하는 그런 약속을 이제 받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쾌거를 거두는 그러한 일들이 되었는데 2월 달에 만났었던 이 국무장관 존 헤이가 그해 7월 달에 갑작스럽게 병으로 사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갑자기 그 존 헤이 국무장관을 통해서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는 것으로 이렇게 약속이 되었었던 그 일들의 큰 차질을 빚게 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이 부분까지 저희가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 남은 인생을
헌신하겠노라 그렇게 했었던 24살에 만났었던 그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전진을 하고 있었던 청년 이승만에게 어떻게 보면 나라를 살리는 이 일들에 있어서 큰 장애를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주어졌었는데 이제 그 주선자가 되었던 국무장관 존 헤이가 갑자기 사망하는 바람에 네, 그 일들이 다음 편에는 어떻게 성사가 되는 것인지 네, 그러한 장애 가운데 이것을 뚫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는 다음 편에 또 계속 이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낙심치 아니할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런 또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도 나라를 위해서 그 애국의 열정 가운데 자유 대한민국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들에 앞장서 나가실 때에 생각지 못하는 여러 난제들이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뚫고 어떻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역경을 디뎌서 나아갔는가 하는 그러한 애국 선진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지금의 제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계신 거잖아요.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이 세워졌음에 대해서 또 깊은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이루어낸 자유 대한민국인데요. 어떤 값을 지불하면서 무수한 순교자의 피를 적신 가운데 세워진 교회요, 또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을 흔들고자 하는 그러한 악한 정부, 무능한 정부를 떠나서 그것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이승만이 살았었던 그 시대의 지도자는 무능 정부였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 무능을 넘어서 악한 정부, 주사파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사람을 우상시하는 김일성을 정신적인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주사파 정권, 몰아내서 하루빨리 몰아내서 자유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께서 세우셨던 4가지의 기초 이념 가운데 세우시고 나라를 세우셨고 또 그 나라를 부국 강병으로 일으켰던 박정희 대통령의 그러한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제는 너나 할 거 없이 정치인들이 좋은 정치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혼탁한 부정부패가 만연한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역할들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재 대한민국을 보는 것 같고 또 앞으로 대한민국이 걸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받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어려운 역경들이 지금 현재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네, 대한민국 가운데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그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으신 선지자된 정가훈 목사님을 선두로 해서 저희가 애국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는데요.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수호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죽음을 불사를 그러한 마음들 가운데 결연한 의지 가운데 가열차게 애국운동, 애국의 표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자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 땅,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대한민국이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오 또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네, 그러한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다음 편 이승만 대통령의 삶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세워졌는지에 대한 과정들, 속속들이 또 차근차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시청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는 하늘본TV 애청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도 평안한 그런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